자, 63페이지 맞나? 63페이지. 자,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에너지 출입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2번입니다. 가다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딱 보고 야, 얘는 발열이다, 얘는 흡열이다. 그치? 그런 것들은 너네가 외워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광합성이라고 해서 그러면 얘는 비대에너지를 흡수해서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많이 흡수하니까 이거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 내가 흡수하면 남한테 뭐 하는 거야? 남한테 에너지를 흡수해서 내가 따뜻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남은 에너지가 적어져.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얘 같은 경우는 주변은 다 차가워질 거야.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우리는 어떻게 외웠어? 흡처라고 외웠었죠. 나는 흡수하면 남은 차가워진다. 내가 방출하면 남은 뜨거워진다. 그래서 한꺼번에 흡차방뜨라고 했었고 요거 하는 김에 좀 한번 해보자. 흡열 반응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죠? 왜 일어나? 그치? 맞아? 자, 지금부터 출발할게. 이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중에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요 차이만큼 흡수하는 거죠. 그치? 근데 이 흡수하는 걸 어디서 흡수한다? 남한테서 갖고 온다고. 그러니까 남은 에너지를 잃어서 차가워지게 되는 거죠. 철의 산화라고 해서 이거 발열 반응이죠. 그럼 발열 반응 왜 생깁니까? 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만큼 방출하게 된다. 자, 화석연료의 연소 이것도 제일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너네 철이 산화되면 철이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산화철이 됩니다. 그게 녹순철이야. 화석연료가 연소하게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 화석연료의 주성분인 C와 H가 O하고 결합을 해서 CO2나 H2O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됐습니까? 자, 1번부터 볼게. 가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맞네요. 나에서 철이 녹슬면서 에너지가 방출한다. 맞습니다. 어디로? 주변으로. 그럼 주변이 다 느긋해지겠죠. 이걸 극단적으로 이용한 반응이 바로 뭐야? 핫팩이죠. 좀 있으면 니네 필수품이 될 거야. 다연성 화석연료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맞네요. 저기다 5번. 자, 그다음 오른쪽 254번인가? 맞아요? 자, 254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염아모늄과 수산화바리움. 내가 이런 얘기 했죠. 암모늄 자 들어가면 볼 것도 없습니다. 흡열 반응이에요. 뭐라고? 흡열 반응입니다. 그럼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야? 반응물. 이게 뭐야? 생성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반응 전 온도는 반응물의 에너지, 촬영 결과 온도는 생성물의 에너지라고 하면 되는 거고 반응물의 에너지하고 생성물의 에너지 중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때요? 지금 잘 봐야 돼 이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비커지. 비커야. 자, 그러면 잘 봐라. 비커가 이렇게 돼 있어. 비커 안에 어떤 물질? 요 녀석을 집어넣었어. 그럼 요 녀석은 외부에서 열을 흡수하게 되면 요 외부가 바로 비커다. 맞아? 그럼 비커의 온도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려가겠지. 됐어? 그래서 너네를 딱 보고 이걸 보고 현재 이 비커의 온도가 내려가니까 얘 같은 경우는 내려갔으니까 이 비커의 온도가 내려갔다? 그럼 비커는 열을 잃은 거죠. 비커는 내게 아니라 남의 겁니다. 열을 잃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야? 흡열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다음 비커가 뜨거워졌어. 비커가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왜 뜨거워졌습니까? 라고 하면 비커가 열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발열 반응이죠. 발까지만 쓸게요. 자, 그다음 이 발열 반응 보니까 이거 봐봐. 밑줄 쳐. 염화칼슘을 어디에 녹인 거야? 물에다 녹인 거죠. 이게 바로 내가 뭐라고 했어? 겨울철에 눈길이 위험한 이유가 눈이 녹아. 물이 돼. 물이 얼어. 빙판길이야. 그래서 얼음하려고 염화칼슘 뿌리는 거죠. 됐습니까? 발열 반응입니다. 그럼 달을 보면요. 염산하고 수산화트륨 이거 뭐니? 중화 반응이죠. 중화 반응에서는 제일 대표적으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하나라도 만나면 무조건 중화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죠. 그럼 발열 반응이니까 열을 방출하니까 주변이 뜨거워질 거야. 여기서 주변이 누구야? 비커죠. 비커는 남입니다. 내가 열을 흡수하면 바로 남은 차가워지고 내가 열을 방출하게 되면 남은 뜨거워진다. 그래서 얘는 20도씨보다 높겠죠. 하지만 뭐 몇 도인지 몰라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얘하고 얘 둘 중에 누가 더 뜨거?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양에 따라 들으니까. 자, 1번 A에서 흡열이다. 맞아요. 자, B에선 반응이 일어날 때 비커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돼 있어. 비커 주변의 온도는 높아져야 되겠지. 틀렸고요. X는 20도씨보다 커야 되겠죠. 틀렸네요. 정답 그래서 1번.
됐죠? 여기서 비커는 남입니다. 됐지? 자, 그다음 253번입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발열 반응이라고 했어. 열을 방출시켜야 돼. 그럼 열을 방출시킨다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열을 남한테 준다는 얘기니까 나는 차가워져야 되지. 그치? 이거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냉각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입니다. 뭐라고? 냉각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 그럼 냉각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뭐가 있을까? 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돼 있는데 고체를 액체를 만들거나 액체를 기체를 만들거나 고체를 성격 급한 녀석들 기체를 만들 때, 즉 오른쪽으로 할 때는 전부 열을 흡수해야 돼. 흡열이에요. 그래서 나는 뜨거워지면서, 그치? 주변은 차가워지게 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발열 반응이잖아. 그래서 남이 뜨거워지는 걸 찾아야 되니까 내가 기체가 액체, 액체가 고체,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 요걸 찾으시면 되겠지. 이렇게 되면 열을 방출하면서 나는 차가워집니다. 됐습니까? 그때가 뭡니까? 요거 액화, 요거 응고, 요건 승화인데 기고승화라고 해야 되죠. 됐죠? 그래서 응액승 찾으시면 됩니다. 기역, 디귿, 미음입니다. 3번. 야, 하는 김에 요거 이름만 말로 할게요. 이거 뭐야? 융해. 이거 뭐야? 기화. 이거 뭐야? 고기승화. 이거 중학교 1학년 거예요. 설마 상태변화 이름도 몰라가지고 밑에 땅 트였다. 이거 되게 쪽팔린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오른쪽 255번.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지구상에 있는 물이 구름이 되려면 이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냥은 저절로 올라가지 않아? 선생님, 제가 갖고 하늘 위로 올라가서 뿌릴게요. 그만큼 시간 낭비, 돈 낭비할 게 뭐가 있니? 가만히 놔두면 태양에서 내려 들어온 이 태양 에너지를 물이 흡수하겠죠. 이 태양 에너지를 물이 흡수합니다. 그러면 뜨거워지니까 얘 뭘로? 수증기로 증발할 거야. 이게 일종의 뭐에 해당돼? 기화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 수증기 상태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부피가 갑자기 확 증가하기 때문에 단열 팽창이 일어나. 중3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물방울이 돼서 그 물방울이 될 때 여기서 액화가 되면서 응결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발,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응결 또는 응축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뭐야? 기화. 이게 일종의 뭐야? 액화. 그때 열을 흡수하고 요때 기체가 액체로 되면서 열을 다시 방출합니다. 됐어? 그래서 이 방출한 열을 수증기가 숨겨 갖고 있었다라고 해서 수증기의 잠열이라고 해요. 알겠어? 또는 응결할 때 나간다라고 해서 응결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때 방출한 열을 잠열. 숨어있던 열. 그 다음 응결할 때 방출한다 해서 응결열. 이 응결열은요, 액화열의 다른 표현이죠. 여기서만.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물방울들이 모여서 하늘에 구름방울이 만드는 거야. 구름들 만든 다음에 그 물방울끼리 결합을 하거나 이 구름 안에 있는 얼음 덩어리, 빙정이라고 부르죠. 빙정 주변에 수증기, 이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왕빙정이 되면 떨어지면서 우리가 그대로 떨어지면 눈, 떨어지다 녹으면 비가 된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됐어? 그래서 흡수도 일어나고 방출도 일어나야지만 푸른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바닷물은 증발해요. 열 흡수죠.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기권에 모인다라고 돼 있어. 기권에 모인대. 기권에 모인 수증기를 응결해. 열 방출해야 되죠. 발열 반응. 그러면서 구름 만든대. 아, 증발과 응결, 흡수하고 방출 두 번 다 일어나야지 구름 만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아래에 있던 열을 위에다 갖다 주는 거야. 흡수한 요 열을 위로 이렇게. 됐죠? 자, 1번 바닷물의 증발은 흡열이다. 맞네요. 수증기가 응결할 땐 주변 온도가 높아져야 되죠. 이거 뭐야? 발열이잖아. 팡뜨 맞죠? 자, 그 다음 구름의 형성 과정에서는 흡수와 방출이 모두 일어난다. 흡수는 언제? 증발할 때. 방출은 언제? 응결할 때. 이때 이 방출한 열을 잠열 응결이라고 한다. 됐죠?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넘겨요. 자, 그 다음 에너지 출입을 이용한 사례라고 돼 있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외워야 돼. 됐죠? 자, 고체 드라이아이스의 승화라고 돼 있어. 아이스크림 케이크 포장할 때는요. 어디까지 가세요? 얼마 걸리세요? 우리 알바생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고체 드라이아이스를 그 시간에 맞춰서 넣어주면 얘가 녹기 위해선 주변의 열을 흡수하겠죠?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데 이 열을 또 주변에 있는 고체 드라이아이스가 흡수를 해버려요.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 급속 냉각입니다. 농점이 매우 낮아.
얼지나 낮은지 녹는점도 낮고 끓는 점이 낮으니까 얘는 그냥 고체가 기체로 확 승화해 버리죠. 맞아? 그래서 얘가 흡수한 열을 얘가 또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지나면 고체 드라이아이스는 전부 기체로 바뀔 테고, 맞아요? 얘는 꽝꽝 얼은 상태 그대로 유지. 그다음 지금 현재 주변에 흰역이 보이죠? 이거 혹시 알라나? 이거 시험에 안 될 텐데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한번 물어봐야지. 예빈아, 저 흰역의 정체가 뭐야? 중학교 1학년 과학입니다. 저 흰역의 정체. 중학교 1학년 때 놀았네. 그렇지? 인성아, 너까지만 질문할게. 저 흰역의 정체가 뭐야? 힌트. 고체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 급속 냉각한다고 했어. 좀 있으면 저게 기체로 바뀔 거야. 그치? 그때 승화하기 위해서는 승화 열을 흡수하겠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흡수한 열을 다 흡수해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차갑고 고체 드라이아이스는 기체로 다 바뀌어 있다. 근데 이제 뚜껑 열면 주변에 흰연기가 있다. 이 흰연기의 정체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라고 내가 유도한 거야 이 새끼야. 어? 너는 유도 한 판에 그냥 업어치기 한 판 당한 겁니다. 알겠니? 저거 이산화탄소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는요 여러분의 아는 눈깔에 보이지 않아요. 알겠니? 저거 물방울이야. 뭐라고? 물방울. 잘 들어. 차갑잖아. 열을 흡수할 때 얘한테만 흡수할까? 여기 공기 없어? 주변에? 공기 있을 거 아니야. 공기한테서 흡수를 하면 공기 속에도 수증기가 있어요. 그럼 수증기가 기체 상태에서 열을 잃으면 뭐가 돼요? 액체가 되겠지. 아, 그래서 흰연기는 응결된 물방울입니다. 액화된 물방울이야. 알겠니?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이거 물방울이에요. 여기 흰연기 H2O야. 그다음 이 고체 드라이아이스가 승화한대. 고기로. 그러면서 승화열을 이 아이스크림이나 주변 공기한테서 흡수하는 겁니다. 자, 이글루가 뭔지 알죠? 이누이트, 옛날 선생님 어렸을 때는 에스키모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때 밤이 되거나 여기 낮이 짧잖아. 굉장히 얼어 죽기 딱 좋을 때 이거를 잘라가지고 여기서 임시적으로 여기에서 사냥하거나 물고기 같은 거 잡을 때 임시적으로 머무는 숙소인데, 그치? 요 안에 난로 같은 거 피우면 다 녹겠죠. 그치? 그리고 난로 같은 거 못 피우니까 바람 같은 거 들어오지 말고 춥지 말라고 여기다가 물을 뿌려요. 물이 없으면 오줌이라도 싸야지. 그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물이 응고됩니다. 응고된다는 얘기는 물이 얼음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액체가 고체로 바뀌면서 열을 방출해. 이거 발열반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써볼게요. 흡열이고요. 여기는 발열입니다. 흡수하니까 차가워지게 되는 거죠. 흡차. 방출하니까 뜨거워지죠. 방뜨. 됐죠? 이거 비슷한 게 뭐라고 했어? 과일의 겨울철 냉해를 막기 위해서, 그치? 과일 주변에다 물 뿌리는 거. 그치? 겨울철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자기 전에 텐트 같은 데나 아니면 내가 있는 뭐 창고라든지 내가 있는 곳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떠놓고 자면 물이 얼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 않을 것이다. 그치? 생활 속의 지혜입니다. 자, 이봐. 고체 드라이아이스가 승화할 때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다. 맞아요. 물의 온도는 발열 반응이다. 맞습니다. 두 사례 모두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에이, 모두가 틀렸지. 낮아지는 건 얘만. 얘는 올라가겠죠. 야, 여기 낮아지면 추운데 나 죽어. 그쵸? 정답 기억니은입니다. 3번. 258번. 에어컨의 냉매는요. 에어컨 안. 이게 보통 에어컨은 얘들아 어디에 있지? 실내에 있잖아. 실내 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선 열을 흡수하고 흡수한 열을 이제 어디로 가져갑니까? 이제 실외로 가면서 실외기에서 이 팬이 막 돌면서 뜨거운 바람을 내보내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때 이 냉매가 기화하면서 기와 열을 흡수하게 돼요.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 맞습니다. 이거 뭐에 해당돼? 흡열 반응입니다. 여름엔 수박을 시원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얼음물에 담가 놓는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얼음이 녹지. 얼음이 녹는다라는 얘기는 고체가 액체로 바뀔 거야. 그러면 얼음이 녹으니까 이건 뭐에 해당돼? 응고에 해당되지. 맞아요? 됐니? 그럼 응고할 땐 열을 흡수해야 되잖아. 이것도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철실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의 공통점이라고 돼 있어. 에너지 출입은 전부 흡수죠. 됐죠? 그래서 전부 이거 뭐에 해당되는 거야? 차갑게. 됐니? 야, 이거는 그냥 상식인데 제발 안 했으면 하는 짓. 혹시나 우연히 어떤 실수로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계곡 같은 데 놀러 가시면
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남의 가족까지 같이 가잖아. 그럼 엄마 아빠들이 보통 하시는 이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 그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야? 그 계곡물에다가 수박이나 맥주, 소주 이런 거 막 담궈. 시원해지라고. 그래, 맥주, 소주는 그렇다 쳐. 수박은 겁나 더러워요. 그거 별로 시원해지지도 않고요. 그다음 그 물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어. 우리가 놀 때 맨 최초의 상류에서 노냐? 아니잖아. 그치? 그럼 저기서 흘러내리던 물에서 위에 놀던 애가 거기에서 똥 쌀 수도 있고 오줌 쌀 수도 있고 방귀 낄 수도 있고 그때 발 닦아가지고 발 속에 있던 무좀균이 막 있을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이게 눈으로 보기에 다 깨끗하다고 다 깨끗한 건 아니잖아. 미생물이 잔뜩 있을 수도 있잖아. 그게 수박에 묻어. 그걸 잘라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야. 난 싫다. 차라리 별로 안 시원해지니까 우리 아이스박스 같은 거 알죠? 큰 거에다가 수박 한 통 집어넣고 나머지를 다 얼음으로 채워둔 거야. 진짜 시원하죠? 차라리 그게 훨씬 나아요. 아니면 놀러 가기 며칠 전부터 냉장실에 넣어놓고 그걸 다 일일이 다 네모나게 자른 다음에 그 자른 거를 알잖아. 이거 네모 박스에다 그 뭐라고 하지? 이 뭐라고 해? 상자는 아니고 뭐라고 하잖아. 음식 보관하는 이게 상자 있잖아. 그치? 거기다 잘라가지고 이제 포크만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훨씬 낫지 않냐? 쓰레기도 안 나오고. 니들은 어른 돼가지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더러운 거야. 알겠니? 그리고 니들이 생각해봐. 니들도 그냥 거기에 놀겠어? 아이고 최소한 바른 데국겠죠? 근데 너희들 발 속 구석구석에 있는 그 무좀균들이 여기에 묻는다고 생각해봐. 예빈아 맛있겠지? 그치? 맛없다니? 먹기 싫을 거야. 자 259번. 자,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생활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물은 발열 반응인 세포호흡을 통해 체온을 유지한다. 맞습니다. 자,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합니다라고 되어 있어. 산화칼슘이 CaO 생석회예요. 그렇죠? 이 물하고 반응해서 구제역 같은 거 예방할 수도 있고 발열 도시락이 얘입니다. 그래서 계란찜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다음 반딧불이 몸에서 발열 반응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 비대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것도 역시 발열 반응이 일어나서 비에너지 방출한다? 이거 좀 애매한데. 이건 좀 애매한데. 잠깐만. 화학 반응이라고 돼 있죠. 얘네들은 확실하게 맞고요. 반딧불 몸에서 발열 반응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 비에너지 방출한다. 이건 좀 애매하다. 이건 애매하다. 야 잠깐만. 자 계속 이어서 요거는 맞는 걸로 치고.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전부 싹 다 맞습니다. 5번이야. 5번. 자, 그 다음에 257번입니다. 염화암모늄과 수소나바리움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암모늄자 들어가면 흡열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나무판 위에다가 물 뿌리고 위에다 삼각 플라스크. 얘하고 얘는 붙겠어, 안 붙겠어? 안 붙어. 현재. 그 다음 가연 삼각 플라스크 안에 염화암모늄과 수소나바리움을 집어넣습니다. 현재 고체예요. 유리막대를 잘 저어주게 되면 얘네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서 여기다 쓸게요. 열. 그래서 나의 온도는 올라갈 거야. 그 다음 남의 온도는 떨어지겠죠. 그때 남이 누구냐? 주변에 있는 플라스크. 그 다음 플라스크 밑에 뭐가 있죠? 물이 있지. 이때 이 물과 비커의 온도를 그 다음 나무판의 온도를 흡수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게 누구냐? 저기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얼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를 들어 올리게 되면 흡열 반응 때문에 이 물이 얼음으로 바뀌죠. 그럼 이 물이 얼음으로 바뀐 이유는 물의 에너지를 얘가 뺏어간 거야. 됐지? 그래서 붙습니다. 같이 달라붙은 대로 들어 올리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삼각 플라스크 안에 고체원화 물이 액체로 변합니다. 라고 했어. 이거 흡열 반응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야? 융해에 되는 거지. 융해. 고체가 액체. 그때 요 융해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근데 융해열을 어디서 흡수한다고? 주변에 있는 녀석한테. 주변은 누가 있어? 삼각 플라스크, 나무판, 물. 그 중에서 물이 얼음으로 바뀌니까 달라붙겠죠. 나무판 위에 있는 뿌린 물은 응고된다라고 했어.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거 응고된다. 맞죠? 염화암모늄과 수산화바리움 반응은 흡열 반응. 맞습니다. 에너지는 삼각 플라스틱 반응물로부터 주변으로 이동하였다라고 돼 있어. 에너지는요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반응물 속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지. 거꾸로. 정답은 기억 니은이에요. 자, 그 다음 260번 냉장고의 원리. 냉장고도 에어컨하고 똑같아요. 냉장고 안에 음식물의 열을 흡수해서 바깥에다 갖다 버리는 거야. 그때 흡수하는 쪽도 냉장고에 붙어 있고 방출하는 쪽은 냉장고 뒤쪽에 있어.
그래서 냉장고 뒤쪽은 니네가 이사 갈 때 아니면 본 적이 없을 텐데 뒤에 보면 응축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에어컨의 실외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알겠니? 자, 볼게요. 냉장고에서는 액체 냉매가 기화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여기서는 주변이 음식물이야. 이게 뭐라고? 음식물 아니면 뭐 음료수, 아까 얘기했던 수박, 에너지를 흡수하죠. 흡수. 됐죠? 그러면 냉매는 뜨거워지니까 기체가 돼. 기체가 된 냉매는 냉장고 뒤쪽으로 갑니다. 방출하면서 이제 뭐가 될 거야? 액화하겠죠. 그래서 안에서 흡수한 열을 바깥쪽에 갖다 버린다. 그런데 니네 이런 경우 있지. 냉장고를 살짝 열어놔. 그럼 잠깐은 시원해. 그럼 너무 시원해가지고 냉장고를 활짝 열어놓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냉장고는 조그만 공간에서만 기화가 일어날 수 있지. 근데 방 전체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우리 집 전체가 이제 냉장고 안이 되는 거지. 그다음 방 전체에서도 냉장고에서 나오는 열이 흡수되기 때문에 냉장고가 아무리 열일을 해도 온도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냉매가 상태 변화 안 일어나지. 고장나기 딱 좋겠니 안 좋겠니? 엄청나게 고장나기 딱 좋겠지. 그렇지? 그래서 냉장고 바꾸고 싶으면 냉장고를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럴 일은 마음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흡수 액화입니다. 몇 번이야? 1번. 넘겨. 자, 이제 1등급 완성 문제로 넘어갈게요. 에탄올을 비커에 담아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감소한다. 이거 가열한 거 아니야.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증발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증발열을 흡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상태 변화입니다.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야. 성질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연소한다라고 했어. 너네 에탄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쓴다. C2H5OH라고 씁니다. 즉 C하고 H하고 O로 구성되어 있어. 얘가 연소한다는 얘기는 O2하고 결합한다는 얘기야. 그럼 무조건 얘는 연소 후에 뭐가 되겠어? 에탄올이 연소를 하게 되잖아. 산소하고 만나게 되잖아. 그러면 CO2하고 여기 있는 C와 O2가 만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H와 O2가 만나서 H2O가 나올 거야. 이건 화학 변화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빛과 열이 방출되겠죠. 그래서 이건 그래서 발열 반응입니다. 됐죠? 자, 가에서 비커의 온도라고 했어. 야, 비커가 누구야? 에탄올이 나. 비커는 나. 비커의 열을 얘가 흡수하는 거죠. 그럼 비커의 온도는 떨어져야 되죠. 나에선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맞죠? 그다음 가와 나 가정에서 기체 상태의 에탄올 아니죠. 에탄올 여기서 완전 연소했다고 치자. 요 말이 좀 부족한데, 완전 연소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모든 에탄올이 산소하고 반응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에탄올은 하나도 없고 뭐만 있을까? CO2하고 H2O만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가는 맞지만 나 같은 겁니다. 정답은 니은입니다. 됐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263번 볼게요. 263번은요, 이거 의외로 틀린 애들 많을걸? 왜? 문제를 잘 안 읽어서. 일단은요, 아이, 마음에 안 드네. 밑줄 치고 밑으로 내려갈게. 고체 용질, 동글뱅이 밑줄. 그 다음 두 번째, 물에 녹아 두 번째 밑줄. 세 번째, 흡열 반응 밑줄. 우린 요 세 가지가 만족해야지만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뭐가 만족해야 된다고? 첫 번째, 고체 용질. 두 번째, 물에 녹을 때. 세 번째, 에너지 출입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뭐야? 발열. 맞죠?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죠. 이거 안 써도 돼. 왜냐면 위에 써 있는 거 내가 헷갈릴까 봐 밑에 쓴 것뿐이야. 니들은 위에 밑줄 쳤잖아. 됐죠?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땡땡이 물에 용해될 때 반응을 이용하여 냉찜질팩을 만든다. 잠깐만. 발열 맞아? 아, 흡수. 아, 나 잘못 봤다. 나 이거 잘못 봤다. 흡열이네요. 흡열이네요. 흡열입니다. 위에는 흡열이었어. 흡열. 내가 원하는 건 흡열이야. 자, 그래서 물에 용해되는 반응을 이용하여 냉찜질팩, 아이스팩. 아이스팩은 흡열이다. 그 다음 물에 녹이는 용질이 누구냐? 질산암모늄이죠. 근데 이 질산암모늄은 고체예요. 그러면 얘는 요 우리가 원하는 가설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설계로 옳은 거죠. 근데 문제 두 번째.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탄산음료는 온도를 낮출 때 청량감이 높아진다. 시원하다. 내 혀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렇죠? 많이 돼서 그러면 지금 현재 보자. 한번. 자, 청량감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재밌는 게 있네. 일단은요.
그쵸? 틀렸고. 그 다음 얘는 기체죠. 그치? 맞아? 만약에 이게 고체라면 말이 안 되죠. 고체 이게 아니 이게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체 용질이 물에 녹을 때 흡열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기체라서 이거 비교 대상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다음 겨울에 언 도로에 염화칼슘이라고 했어. 얘는 고체잖아. 그쵸?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거 흡열이지. 얘는 뭐야? 발열이지. 요게 틀렸지. 아 얘는 요게 틀렸. 아 이것도 틀렸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실험 설계로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려면 1번만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질산암모늄은 기억 맞아요. 사례투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 자, 가설은 옳다라고 하는 거 니은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어. 가설은 옳으냐라고 돼 있어.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가설은 무조건 옳진 않아요. 왜? 발열 반응이 하나 있기 때문에. 맞아요? 흡열도 있지만 발열도 있기 때문에 가설이 틀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정답은 기억 맞고요. 니은도 맞고요. 가설은 옳다는 니은에 해당되면 안 되죠. 그때 다르다.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떨 때는 발열, 어떨 때는 흡열이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죠. 됐지? 그러면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니까 4번이 되겠네요. 자, 262번.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 야, 질산 암모늄에서 포인트는 암모늄이에요. 암모늄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 흡열. 철가루와 산소 발열 외우시면 돼요. 산화칼슘과 물 발열이죠. 그러면 흡열 반응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중에서 얘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큰 거고 발열 반응하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방출한다. 그 차이만큼 흡수한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죠. 얘는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했어. 반응 전, 반응 후. 반응물, 생성물.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하라겠어? 기발하게. 그 다음 얘는요. 이렇게 있던 녀석이 에너지가 증가하죠. 됐죠? 이건 외울 때 기억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간은 온찜질팩에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온찜질팩은 발열 반응이 하는 거죠. 따뜻하게 하는 거, 주변으로 열을 방출.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나는 일회용 손난로 됩니다. 다는 음식물을 불 없이 데울 때 이용한다. 되네요.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몇 번? 4번. 자, 264번. 상변화 물질, 상태변화 물질. 알겠어? 두 가지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물질을 상변화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상은 상태 변화를 얘기하는 거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어요? 이 물질은 주변 온도에 따라 융합 응고를 반복한대. 왔다 갔다. 보통은 한 번만 일어나고 좀 있다가 일어나는데 얘는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때 융합할 때는 열을 흡수하죠. 응고할 때는 열을 방출합니다. 흡수하게 되면 주변은 차가워질 거야. 방출하게 되면 주변이 뜨거워질 거야. 자, 여기 보자. 우주변 내에 이런 물질을 집어넣게 되면 밑줄쳐 온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럼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게 되면 그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우주복에 포함되어 있는 상변화 물질 PCM이 어떤 일이 벌어져? 얼어버리겠지. 그렇지? 얼어버립니다. 응고가 됩니다. 그러면서 응고하면서 열을 방출해. 그럼 이 방출한 열을 어디에 쓰는 거야? 체온이 올라가게 하는데 쓰는 거야. 안 뜨거워졌겠죠. 안 뜨겁겠죠. 됐죠? 이렇게. 이게 상변화 물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문제풀이 1차